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라마 뇌피셜 맛집 혁플릭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 우리를 웃고 울리고 심지어는 광대까지 승천하게 만들었던 MBC 금토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다들 본방 사수 잘하셨죠? 저는 정말이지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드라마 생각에 푹 빠져 살았지 뭐예요. 특히 지난 7화, 8화에서는 우리 무진정경호 배우님의 역대급 활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삶의 끈을 놓으려 했던 취준생 허윤재유 선호 배우님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무진의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세상 때문에 더 고통받는 거라고 했다며 절망하던 윤재의 처절한 외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춘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듯했죠. 하지만 우리 무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인생이 터널처럼 답답하고 깜깜하겠지만 터널은 다음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했다며 따뜻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불어넣어줬고 결국 우리 무진스가 기어이 윤재를 살려내고 그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완벽한 사이다 한 방을 선사했습니다. 보는 내내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무진스네 공식 1호 커플 희주설이나 배우님과 견우차 학견 배우님의 오늘부터 1일 선언 깍 드디어 터졌습니다. 터졌어. 닭살 돋는 커플 연기까지 선보이며 제 광대가 하늘로 승천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무진 형부의 질색하는 표정마저 사랑스러웠죠. 이 둘의 풋풋하고 유쾌한 로맨스가 앞으로 무진스의 팀플레이에 어떤 달콤살벌한 재미를 더해줄지, 그리고 견우는 과연 언제쯤 희주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할지 벌써부터 다음 화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이 커플의 행보도 혁플릭스가 꾸준히 뇌피셜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허윤재의 사연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산재 처리받아야 할 노동자가 윤재 혼자뿐일까? 그리고 보살이 무진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근로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면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라는 것이 꼭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죽음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혹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못하는 억울한 죽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사고나 명백한 가해자가 없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죽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혁플릭스 뇌피셜은 바로 보살 탕준상 배우님과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그 계약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억울한 원혼의 사연, 그리고 다음 화에서 펼쳐질 새로운 사건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번 뇌피셜 정말 역대급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독소조항 그 끝은 어디인가? 무진의 불공정 노무 계약 분석. 여러분, 우리 무진이 죽을 고비에서 보살을 만나 맺은 그 기묘한 계약 기억하시죠? 바로 특수 노무사 선임 계약서. 1화 쿠키 영상에서 만취한 무진이 동상손의 명함을 쥐어주는 그 장면. 혁플릭스에서는 그 순간을 운명의 시작점이자 극의 중요한 복선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술주정으로 시작된 이 명함 한 장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3화에서 드러난 그 충격적인 독소 조항. 바로 6개월 동안 24시간 근무입니다. 세상에, 이건 뭐 노무사가 아니라 보살님의 개인 노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심지어 개인적인 사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이죠. 우리 무진은 이 계약 때문에 매일 밤샘 근무를 하고 유령 의뢰인들의 한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다크서클이 바로 그 거죠. 심지어 계약서에는 깨알 같은 한자로 쓰여진 특약사항까지. 무진은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사인을 해버렸으니 도대체 어떤 족쇄들이 더 숨겨져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득할 지경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자 사기라고 무진은 울부짖었지만 보살은 약속한 대로 계약만 잘 완수해라. 그럼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다라며 씨알도 안 먹히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죠. 심지어 지난 허윤재 사건 때는 무진이 답답해서 보살을 만나려 기절까지 했는데도 내 소관이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며 단호하게 그를 현실로 돌려보내기까지. 보살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우리 무진이 과로사로 진짜 유령되는 건 아닌지 혁플릭스는 매일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룹니다. 보살은 왜 이렇게 무진을 쥐락펴락하며 혹사시키는 걸까요? 단순히 원혼들의 한을 풀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거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불공정한 계약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미스터리는 깊어만 갑니다. 유령에게도 워라벨이 필요해. 숨겨진 원혼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무진스가 만난 유령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불합리한 노동 현실과 직결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불법 공장에서 죽은 고등학생 이민욱군, 의료사고 누명을 쓰고 사망한 신입 간호사 조은영, 부당한 교양시험 공부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청소 노동자 김영숙 여사, 그리고 산재 신청이 진행 중인 취준생 허윤재까지. 이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가슴 아프고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노무사 노무진은 단순히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정한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혁플릭스 촉이 발동합니다. 보살은 분명 억울한 원혼들을 성불시키라고 했지 꼭 노동 문제로 죽은 원혼만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원혼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뇌피셜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유령들이 모두 노동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 유령은 그 범주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갑질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단순히 직장에서의 갑질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갑질 말입니다. 혁플릭스는 이미 이 새로운 미스터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유령이 무진을 찾아올까요? 그리고 그 유령은 또 어떤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혁플릭스만의 독점 뇌피셜, 노무사 노무진 구화소설 대본을 공개합니다. 유령의 눈물 보이지 않는 갑질.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노무진 노무사 사무실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텅 빈 공간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 스크롤은 의미 없이 아래로 또 아래로 흘러내렸지만 무진의 눈은 그 어떤 정보도 담아내지 못하는 듯 멍했다. 그의 얼굴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마치 유령처럼 보였고 책상 위에는 바카스 병들이 작은 병사들처럼 수북이 늘어서 있었다. 옆에 놓인 컵라면 용기에서는 이미 식어버린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는 손으로 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유령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 보는 건가? 이러다 내가 유령 되겠네. 보살 그 인간은 6개월 24시간 근무라더니 수면 시간은 왜 계약서에 없냐고. 갈라진 목소리에는 지독한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보살과의 불공정 계약은 그의 몸과 정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따뜻한 침대에 누워 숙면을 취했던 마지막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피로가 누적되어 환각이라도 볼 지경이었다. 정말 이대로라면 유령보다 자신이 먼저 유령이 될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경쾌하게 열리고 희주와 견우가 팔짱을 낀 채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섰다. 둘의 얼굴엔 행복과 설렘이 가득했다. 마치 방금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 튀어나온 주인공들 같았다. 무진의 칙칙한 사무실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밝은 기운이었다. 형부 아직도 일하고 있어? 야근의 신이 강림하셨네. 희주가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활기찼다. 견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무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희주와의 오늘부터 1일 선언이 가져다준 행복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무진 형님, 저희 오늘부터 1일인데 축하는 안 해주시고 부러우시면 지는 겁니다. 무진은 두 사람을 퀭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축하보다는 차라리 질투에 가까웠다. 부럽다기보다는 저 행복한 기운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유령에게 시달리며 과로로 쓰러지기 직전인데 저 둘은 세상 행복한 표정이라니. 축하한다. 무진은 힘없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했다. 아주 보기 좋다. 둘이 손잡고 영원히 행복하게 야근해라. 밤낮 없이 일하는 나의 심정을 너희도 알게 될 거다. 희주와 견우는 무진의 비꼬는 듯한 반응에 피식 웃었다. 그들은 무진의 피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무진이 요즘 얼마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하는지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이었다. 형부 진짜 괜찮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희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무진의 책상 위 바카스 병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견우도 거들었다. 그의 얼굴에도 장난기 대신 걱정이 맴돌았다. 혹시 새로운 원혼이 안 보여서 그런 겁니까? 계약 위반하면 보살님 갑자기 나타나서 또 벌칙 줄 수도 있는데 간호사 유령 때처럼 형부 몸에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땐 따귀 때려서 겨우 떼어냈는데.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스르륵 다시 열리더니
어디선가 싸늘한 냉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희주와 견우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유령의 기척이었다. 무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피로에 찌든 정신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문 쪽을 향했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이어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 혹시 보살? 또 나를 괴롭히러 온 건가? 그러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건 보살이 아니었다. 한껏 꾸민 듯한 중년 여성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마치 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에서 막 걸어 나온 듯 우아한 명품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 장신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이곳의 칙칙한 사무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번지르르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응어리진 한을 품고 있는 듯 무진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사무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지는 듯했다. 노무사님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 안을 맴돌며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무진은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눈빛이 차분하게 바뀌었다. 유령 보는 노무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다. 희주와 견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무진을 멀뚱히 쳐다봤다. 그들의 눈에는 유령이 보이지 않았기에 무진의 기묘한 행동을 그저 알 수 없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 형부 왜 그래? 누구 왔어? 갑자기 혼자 연기하고 있어? 희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진을 흔들었다. 견우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무진을 주시했다. 그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 드디어 새로운 유령 의뢰인? 이번엔 어떤 사연일까요? 스릴러 갑시다. 혁플릭스 유튜브 각이다. 형부, 이번엔 어떤 기막힌 사연을 가진 원혼이 나타난 겁니까? 다음날 오후 노무진, 나희주, 고견우는 중년 여성 유령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장소라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라운지는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 아래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와 고풍스러운 탁자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다. 은은한 커피향이 감돌았지만 무진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음침한 기운이 느껴졌다. 유령의 존재 때문일까? 아니면 그녀가 이곳에서 느꼈을 절망 때문일까? 견우는 교묘하게 카메라가 숨겨진 안경을 착용하고 주위를 둘러보며 영상을 담았고 희주는 노트북으로 백화점의 관련 자료와 최근 사망자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다. 말씀하신 곳이 여기 맞습니까? 여기가 선생님의 죽음의 장소라고요? 무진이 유령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중년 여성 유령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선명하게 그의 눈에 보였다. 그녀의 드레스와 보석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은 그녀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드는 듯했다. 라운지의 밝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어둡고 무거운 존재감. 네, 저는 이 백화점의 VVIP 고객이었어요. 제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죠. 재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유령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희미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과거의 어느 지점을 응시하는 듯했다. 희주는 노트북으로 백화점 관련 뉴스와 사망 사고 기록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무진에게 노트북 화면을 내밀었다. 형부 이상하다. 이 백화점에서는 최근 사망 사고 기록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여기가 VIP 라운지라면 여기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최고급 공간이잖아요. 혹시 노무사님 유령이 노동자가 아니라 고객인가요? 고객인데 왜 노무사를 찾아온 거죠? 노무사와 고객이라니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희주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진은 다시 유령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분명 노동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이곳에서 죽음으로 이끌었을까? 무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분명 기존의 사건들과는 다른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터였다. 무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이 백화점 관계자나 직원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고객과 연관된 일입니까? 그의 직감이 범상치 않은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령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감이 뒤섞인 감정의 파편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제가 겪은 건 감정노동이라는 이름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무진, 희주, 견우는 일제히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는 주로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객의 비위를 맞추고 감정을 숨긴 채 기계적인 미소를 지어야 하는 그들의 고통. 그런데 고객이 감정 노동을 겪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견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감정 노동 서비스직 직원들만 겪는 거 아닌가요? 고객이 감정 노동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고객이 백화점 직원에게 감정 노동을 시키는 건 들어봤어도 고객이 감정 노동을 당해서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희주의 눈빛에도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알고 있던 갑질의 범주를 벗어난 미지의 영역에 도달했음을 직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유령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영화처럼 무진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백화점의 블랙 컨슈머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평으로 시작됐다. 단순히 물건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블랙 컨슈머는 점차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물건을 가져오라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식이었다. 심지어는 그녀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내 자식들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령은 끔찍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백화점 측은 놀랍게도 블랙 컨슈머의 편을 들었다. 그 블랙 컨슈머는 백화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VVIP 고객이었고 백화점은 그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백화점의 지배인은 오히려 유령에게 고객님이 불쾌해하시니 당신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사과를 강요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낡고 폭력적인 논리가 이곳 VIP 라운지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다. 유령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블랙 컨슈머의 비웃음과 지배인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낮에는 휴대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백화점 로고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그리고 백화점 측의 방치와 심지어 그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갔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정신은 피폐해졌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껍데기만 남은 유령 같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으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얼그레이 차를 마시던 중 그 모든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고통과 죽음이 블랙 컨슈머와 백화점의 방치로 인한 감정 노동 살인임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죽음은 VIP 라운지라는 화려한 공간 속에 조용히 묻혀버렸다. 무진은 충격적인 회상에서 깨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격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갑질입니다. 고객에게 이런 식의 감정 노동을 강요하다니. 게다가 그걸 방치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우다니.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야. 정신적인 폭력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희주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고객이 겪는 갑질이라니 이런 건 정말이지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건 산재로도 인정받기 힘들 텐데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막막하네요. 명확한 증거도 없고 백화점은 분명 은폐하려 들겠죠. 희주의 현실적인 진단은 무진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법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잔인한 폭력.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견우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좋았어. 이번엔 진상 고객과 갑질 백화점을 상대로 한 혁플릭스 역대급 고발 영상이다. 시청률 대박각. 대한민국 갑질 논란의 새 지평을 열 겁니다. 우리 무진스가 제대로 한 방 먹여줍시다. 백화점 본사가 난리나게 만들어주겠어. 견우는 흥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무진은 그의 말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물은 무진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그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다. 걱정 마세요. 무진은 유령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노무사는 노동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의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저는 당신의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줄 겁니다. 반드시. 무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유령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의 흐느낌이 조금 잦아드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전체가 섬뜩한 한기와 함께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무진의 몸이 흔들렸고 그는 본능적으로 보살이 나타날 징조임을 직감했다. 젠장, 또 왜 지금이야? 잠깐만요, 보살, 또 왜? 나 지금 중요한 사건 해결 중인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이 의뢰인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요. 무진은 다급하게 외쳤다. 쉬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불길에 휩싸인 채 보살이 호련히 등장했다. 평소와 달리 보살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깃든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무진을 꿰뚫는 듯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연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노무진, 이번 건은 좀 특별하군. 하지만 내 계약은 보살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으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조롱 섞인 톤 대신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무진은 보살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동자는 결연하게 이글거렸다. 보살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알고 있습니다. 6개월 24시간 근무. 알겠으니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 의뢰인은 단순히 노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갑질로 인해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산재가 아니라고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한 살인이라고요. 이런 식의 갑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묻어 있었다. 보살은 말없이 무진을 응시했다. 그의 결연한 눈빛과 뜨거운 외침 속에서 보살의 표정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무진을 향한 조롱이나 냉소가 아닌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듯한 슬픔의 흔적이 언뜻 보였다. 어쩌면 보살 역시 과거의 무진처럼 억울하고 보이지 않는 갑질로 인한 죽음을 경험한 원혼이었을 수도 있다는 뇌피셜이 무진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보살의 정체와 무진과의 계약에 얽힌 더 깊은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것만 같았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새로운 사건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혁플릭스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구화 예측 정말이지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고객 갑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갑질이 등장하면서 노무사 노무진이 단순히 노동 드라마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갑을 관계 그리고 인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갑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 무진스의 활약은 단연 돋보일 겁니다. 희주와 견우는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갑질을 세상에 알릴까요? 견짱TV는 이번에도 여론의 중심에 서서 백화점의 은폐와 블랙 컨슈머의 만행을 고발하고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무진의 성장. 무진은 이번 사건을 통해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달을 겁니다. 돈벌이 수단이었던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의 사명감은 이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자리 잡을 터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히어로, 아니 이 사회의 억울한 모든 이들의 히어로로 거듭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보살. 이번 사건에 대한 보살의 미묘한 반응은 정말이지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예측한 것처럼 어쩌면 보살 역시 과거의 무진처럼 보이지 않는 갑질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경험한 원혼이었을 수도 있다는 뇌피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살이 단순한 갑이 아니라 무진의 성장을 지켜보며 때로는 조언을 건네는 츤데레 조력자의 모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의 숨겨진 이야기가 드라마의 깊이를 더해줄 것이 분명하죠. 보살의 과거 서사가 풀린다면 이 드라마는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진의 아내 남이주 경수진 배우님도 이제 슬슬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파산으로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던 남편이 이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령 보는 노무사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재결합의 가능성은. 그리고 무진의 부모님은 아들의 활약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지 정말이지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오늘 혁플릭스 뇌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무사 노무진 9화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여러분의 기발하고 날카로운 예측들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혁플릭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신박하고 날카로운 뇌피셜로 돌아오겠습니다. 혁플릭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